13. 흘렸던 씨앗. 7월과 8월은 그럭저럭 지나갔고 더위도 훨씬 물러가 마음부터 우선 가을이거니 여겨지는 9월이다. 장마가 스쳐간 처마 끝에 하늘이 좁다란 대로 올려다 보면 정신이 들게 푸르다. 뜰앞 화분에는 국화가 망울이 앉고 억척으로 마당 한 귀퉁이를 파 일곱이면 달리아가 한 길이나 담지게 자랐다. 재호는 이제 며칠 아니면 당하는 추석에 단풍철에 금강산이나 모처럼 둘이 휘익 한번 다녀오자고 벼르고 있다. 해서 즐겁자면 마음껏 즐길 수는 있는 가을이다. 그러나 초봉이는 저놈 달리아에서 빨갱이가 피르느냐 노랭이나 하얀 놈이 피르느냐 하고 속으로 점치면서 기쁘게 기다릴 경황조차 없이 마음은 어두워가기 시작했다. 초봉이는 지나간 5월 군산에서 고태수와 결혼하는 바로 전날 여자의 타고난 매달 행사 생리를 마쳤었다. 그랬으니 날짜야 처보나마나 늦어도 6월 금음정께에는 그게 있어야 할 텐데 그냥 글러버렸다. 저녁적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나 6월 금은 그때가 마침 재호와 새살림을 시작해서 수수하기도 했거니와 일변 결혼을 하면 그런 변조도 생긴다더니 그래서 그러나 보다고 심상히 여기고 말았다. 그 다음 달인 7월 금음께도 역시 강감 소식이 없고 그냥 넘겨버렸다. 가슴이 더럭 내려앉아서나 설마 그랬으랴 하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매일같이 기다리는 동안에 8월이 다가도록 종치 소식이 없고 말았다. 9월로 접어들더니 그제는 분명한 임신의 징조가 보였다. 그것은 여자의 직감이기도 하려니와 그의 모친이 막내동이 병주를 보태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본 기억도 도움이 되었다. 맨 처음 신것이 많이 먹혔다. 신것 중에도 살구가 그놈이 약간 설익는다 해도 시큼한 놈을 실컷 좀 먹고 싶은데 철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나스미깡, 여름 밀감을 말합니다. 나스미깡을 사다가는 이빨이 뻐덕뻐덕 하도록 험시 먹었다. 한 번은 여느 때는 절개하지도 않는 두부가 금시로 먹고 싶어서 식모를 시켜 한 목, 10모를 사다가는 일변 철에다가 기름으로 부치면서 집어 먹으면서 한 것이 두부 10모를 다 먹어냈다. 식모가 그걸 보더니 빈들빈들 아씨 애기 서시나 배유 하는 것을 세수 빠진 소리 작작 말라고 지천을 해주었다. 이 허천 들린 것 같이 음식 먹고 싶은 정세가 지나고 나더니 이번에는 입덧이 나서 욕질이 자꾸만 넘어오고 가슴이 체한 것처럼 거북하기 시작했다. 밥맛이 뚝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름의 더위에 시달려 쇠약해진 몸이 더욱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휘휘둘렸다. 그러나 이런 몸의 고통점은 약과였다. 고태수와 결혼을 하고 장형부한테 열흘 만에 급탈을 당하고 다시 보름 만에 박재호를 만났으니 대체 이게 누구의 자식이냐 말이다. 요행 재호의 씨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태수의 씨라면 딱한 노릇이다. 그렇지만 재호는 속이 튄 사람이라 그런 이해야 해줄 테니 그런대로 괜찮다 치더라도 만약 불행해서 형부의 씨고 보면 생각하면 기가 딱 질렸다. 방금 제 뱃속에 형부와 똑같이 생긴 것 하나가 들어있거니 싶고 오싹 몸소리가 치이곤 했다. 대체 네 자식이냐? 아무리 답답해도 미리서 알아낼 재주는 없었다. 고가의 자식일 수도 있으면서 아닐 수도 있고 박가의 자식일 수도 있으면서 아닐 수도 있고 장가의 자식일 수도 있으면서 여행 아닐 수도 있기는 하고 그러니 그 분간은 결국 낳아놓은 다음에라야 나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낳아놓고 보아서 재호면 재호를 태수면 태수를 닮았다면 이거니와 형부를 닮았다면 그것은 해산이 아니라 벼락을 맞는 것이요 자식을 낳아놓는 게 아니라 구릉이같이 징그러운 고깃덩이를 낳아놓는 것일 것이다. 재호한테도 낯이 없을 뿐 아니라 천하에 그것을 젖꼭지를 물려가면서 기르다니 죽으면 죽었지 거짓은 못한다. 혹시 아무도 닮지 않고 저만 탁해 주었으면 해롭지 않을 듯 하기는 하나 그러고 보면 이게 네 자식이냐를 것을 분간 못할 테니 안 될 말이다. 애비 모를 자식을 낳아 놓았다께 가령 재호가 그런 속 저런 눈치를 모르고 제 자식인 양 조이 기른다 하더라도 남의 계집으로 앉아서는 차마 민망해 못할 노릇이다. 그뿐더러 애비 모르는 자식이 애비 아닌 애비를 애비로 부르게 하는 것도 본심이시야 더욱 못할 짓이다. 그러면 이를 장차 어떡하나? 미장이의 비비 송곳같이 천착을 한 끝에는 애를 받아 그렇게 자문을 하는 것이나 역시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고 되레도 무서운 골로 국리는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비록 석 달밖에 안 된 생명이지만 그렇더라도 그걸 밟아 죽이는 것이 죄로 갈 짓은 죄로 갈 짓이나 뒷일을 더욱 각다분치 않게 하자면 역시 낯이 많은 것이 옳겠다는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쳤을 때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두려워도 차라리 그 두려움을 취하고 싶었다. 더욱이 제호가 임신을 한 눈치를 챌까 봐서 애가 쓰였다. 그래 더구나 임신이면 유산을 진작시켜버리든지 해야겠다고 초조히 결심을 하고 말았다. 하나 그렇게 결심을 했어도 그놈을 시행하다니 또한 어려운 고패여서 선뻑 손이 대지지가 않았다. 그리하여 몸은 담뿍 지쳤는데 마음 또한 암담하고 일변 초조하여 살림이고 좋은 가을이고 통이 경황이 없던 것이다. 제중당에 석 달 있었던 빈약한 경험과 막연한 상식의 힘으로 유산하는 약을 알아내기에 초봉이는 보름 장간이나 애를 썼다. 약을 알아내고 이어 사다 놓기까지 하고서도 그러나 매일같이 벼르기만 하고 벌써 12여일이나 미루 나왔다. 10월 열흘께다. 이제는 배가 제법 두둑이 부어올라 손으로 옷 위를 만져도 그럴싸했다. 아침인데 제호가 조반상을 봤더니 요새 어찌 신색이 많이 못돼서 어디 아픈가? 하면서 딴속에서 허물허물 웃는다. 초봉이는 가슴이 뜨끔했으나 아마 그새 여러 날 횃배가 아프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천연덕스럽게 둘러댔다. 횃배? 그럴 리가 있나? 아무리나 오늘 나하고 병원을 가든지 S군을 청해 오든지 해설랑 진찰을 좀 해볼까? 싫어요. 초봉이는 자르급에서 절로 소리가 보풀스럽다. 허허 저런 병개가 있나? 몸 아픈 사람이 그래 진찰을 해보자는데 그렇게 쓸 건 뭐람? 응? 허허 그러지 말고 자 어서 밥 먹고 이쁘게 단장도 하고 그래요. 그럼 병원에 다녀오다가 내 조선호텔 한탁 쓰자느리? 싫대도 그래요. 저런 고집이 있으려고 허허 그럼 병원이 그렇게 싫거든 일러도 오라고 내라도 맥을 좀 짚어보게. 재호는 밥 먹던 손을 슬그머니 내민다. 초봉이는 물씬물씬 물러나면서 시려 몰라 마구 할킬 거야 마구 하고 암상떨이를 한다. 허허 우리 괭이가 어째서 저럴꼬? 그럼 그만두지. 인전 다 알았으니까 허허 알긴 뭘 안다고 저래 밉상이네. 응? 그렇게 숨기려 들거야 무엇이노? 응? 제기할 것. 우리 경이가 인전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단 말이었다? 허허. 저희가 미쳤나? 아이고 참 볼 수 없네. 제기할 것. 나도 우리 초봉이 덕분에 막내둥이를 본다 말이지. 덕끄러워요. 괜히 심심하니까 사람 놀릴 양으로. 놀리긴 남은 시방 좋아서 그러는데. 제호가 좋아서 그런다 말은 그러나 공연한 말이고 유쾌해하는 것은 역시 농이었던 것이다. 그는 진작부터 건의는 채웠지만 간밤에야 그게 적실한 줄 알았는데 그러자 초봉이가 이렇게 풀풀 뛰는 걸 보고 여간 반 시방 속이 딱한 게 아니다. 분명코 초봉이가 고태수의 혈육을 잉태했기 때문에 한사코 임신을 숨기려 들거니 미상불 전 남편이 죽은 지 겨우 보름 만에 내게로 왔었고 그러니까 이번 임신이 노상 전의 사람의 씨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려니 싶었던 것이다. 제호는 그렇다면 생판 제 계집이 낳아놓은 남의 자식을 떠맡아 가지고 길러야 할 판이라 억울한 아비의 부담이요 불쾌한 기억의 기념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은 아니었었다. 그러나 일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계집을 데리고 사는 이상 그것을 부담을 했지 별 수가 없는 것이요. 또 그처럼 비명 행사한 인간 하나의 혈육이 생명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한 일인즉 화렵 삼아서라도 끝을 두고 보기는 할 만한 것이라고 그는 울며 겨자 먹는 분수로 단념을 하고 말았다. 제후가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말을 하는 줄은 아나 모르나 가네 초봉이는 저대로 마음이 급하여 그새 여러 날 미루만 오던 계획을 오늘은 기었고 해치우려니 단단한 결심을 했다. 제호가 나가기가 바쁘게 장롱 옷 사품에다가 잘 근사해 두었던 유산약을 찾아냈다. 조반도 먹을 생각도 없고 식모드로 냉수만 가져오게 했다. 1호 교갑 12개. 이것은 보통 때 약으로 먹자면 사흘치 분량이니 극량에 가깝다. 그래 좀 과한 줄을 알고서 2개는 들어놓고 10개만 해서 왼편손 손바닥에 쥐었다. 바싹 도사리고 앉으면서 바른 손으로 냉수 그릇을 집어들었다. 손이 바르르 떨리고 무심결에 아랫배가 내려다 보인다. 그새 10여일을 두고 번번이 여기까지 해보다가는 금시로 하늘이 내려다 보고 뱃속의 것이 꼼틀하는 성만 싶어서 도로 걷어치우곤 했던 것이다. 유난스럽게 속엔 약이 반짝거리는 교갑 10개를 손바닥에다 받쳐든 왼편손이 입으로 올라가려다가는 마치 천근무게로 잡아 끌듯이 바르르 떨면서 도로 내려가고 몇 번이고 성강의를 하다가 마침내 후유 한숨이 터져 나온다. 할 수 없이 바른 손에 든 물그릇을 내려놓고 왼편손 손바닥에 교갑만 말끄러미 내려다본다.
요것만 입에다 탁 털어놓고 물만 2모금 마시면 초봉이는 손바닥에 진 유산 교갑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차차로 이 약에 대해서 일종 야릇한 매력을 느꼈다. 시울성 싶어도 조련찮고 어려운 일이니 더 어렵기는 한데 그러나 그놈 한곳에만 눈을 지그려 감고 이를 악물고 그저 죽는 셈만 내고서 꿀꺽 넘기만 버리면 그때는 무서워도 소용이 없고 시뻘건 핏덩이를 쏟들일 때에 하늘이 올려다 보아도 역시 소용이 없고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덕에 이 뱃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10삭을 채워 낳아놓고 기르고 하느라고 겪는 가추의 고통과 불쾌함을 면하게 될 것이니 그게 어디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서 다시 교갑을 촐싹거려 볼 때는 시방까지의 무거운 압박과는 달리 무슨 긴장한 게임이나 하려는 순간인 것 같이 이상스럽게 고소한 흥분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1시간을 넘겨 별렸던 모양이다. 마루에서 쾌종이 땡 하고 치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땡땡땡 여러 번을 친다. 세어보나마나 11시인 줄 알면서도 귀를 기울여 세고 있다가 오래전에 점심을 먹으러 올 텐데 그 전에 어서 바삐 이렇게 급하게 저를 추게 된다. 그래도 조금만 더 총거리고 싶어 그를 핑계를 찾아내려고 휘휘 둘러본다. 마침 이불장이 눈에 뜨인다. 일어서서 요와 누비 이불과 베개를 내려다가 아랫목으로 펴놓는다. 옷도 뒷일이 수나롭게 입고 있어야지 하고 속옷을 단출하게 갈아입는다. 그러고는 또 미진한 게 없나 하고 둘러본다. 그러나 정말 미진한 것을 염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도 충거리고 싶어서 그러는 제 마음을 제가 알았을 때에는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고 저를 나무라면서 물그릇을 얼른 집어든다. 집어들면서 다시는 망설이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어 눈을 찌그려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벌린다. 이를 악물자고 해서나 먹는 노름이 되어서 그건 할 수가 없었다. 10개가 한꺼번에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우선 반 으리면서 목구멍에 쏟아넣고는 물을 마신다. 뿌듯했으나 그런 대로 넘어간다. 인제도 시원하다고 저를 조지면서 그 다음의 나머지를 다시 털어넣고 물을 마신다. 인제도 아까처럼 목구멍으로 뿌듯이 넘어갈 때 연거푸 또 그렇게 조진다. 그게 글쎄 어디라고 요만큼 수월한 노릇을 안 하려고 벼르고 망설이고 핑계대고 한 제 자신이 괘씸했던 것이다. 자, 이제는 뱃속에서 야단법석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그 지긋지긋한 그놈의 핏덩이가 시원하게 빠져나오기는 나올 테라서 그 일에만 정신이 팔려 방바닥에다 남겨둔 교갑 2개는 미처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가 눕는다. 한 30분 동안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노란즉 비로소 속이 메스껍기 시작한다. 다 이래야 약이 되겠거니 하고 진덕이 참는다. 그러나 차차로 참기 어려울 만큼 속은 더 니웃거리고 아파오기까지 한다. 자궁이 수축되는 것도 약간 알 수는 있었다. 왱하니 귀가 울고 머릿속이 휘휘 휘둘려 어지러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노래지고 한다.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속 메스꺼운 것, 뒤틀리고 아프고 한 것이 점점 더 급해간다. 그래도 깨우지 않으려고 정신 몽롱한 중에도 이빨을 악물어가면서 참아내는 것이나 그 노력이 길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다. 식모가 허겁지겁 회사로 달려와서 재호를 불러내어 아씨가 돌아갔어요. 헛소리를 넣으세요. 정신을 못 차리세요. 하면서 대중 없이 죽어 생기기는 바로 오정이 조금 지나서다. 유산을 시키려고 약을 먹었구나. 재호는 단박 속을 알아채었다. 허둥지둥하면서도 친구요 개업인 S한테 전화를 걸어 위 세척을 할 준비까지 해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한다. S는 실상 산부인과의 전문 의사지만 재호와 절친한 관계로 재혼의 집안에서 누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그리로 쫓아가고 골치만 좀 띵해도 불러오고 하는 말하자면 촉탁 의사였었다. 제 할 말만 다 하고 난 재호는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고 한 걸음에 2발씩 뛰어 집으로 달려간다. 재호는 가령 무엇이 되었거나 이미 한번 음이라는 인간의 배를 빌려 생명의 싹이 트인 그것을 모체까지 위험한 독약을 먹여가면서 악착스럽게 유산을 지키는 데는 동의를 않는 사람이다. 하기야 그도 초봉이가 아비도 모르는 모둠새 자식을 낳지 말아 주었으면야 해롭잖아 하기는 할 테지만 그렇잖아도 유산이라는 수단으로 그런 만족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 더구나 시방은 유산이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 첫째 초봉의 생명이 위험이 염려스러우서라도 그다지 다급히 서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다. 재호는 선뜻 부엌에 있는 개수동물을 통째 집어들고 방으로 달려 들어간다. 초봉이는 보니 정신을 놓고 펼쳐 누워 숨도 쉬는 둥 마는 둥 확실히 위태해 보였다.
대체 무얼 먹었는가 하고 둘러보다가 방바닥에 2개 남아있는 교갑을 집어 뽑아보고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했다. 혹 위험한 약을 먹지 않았나 해서 은근히 더 걱정을 하고 왔던 참이다. 많이 토했는지 식모가 걸레로 훔쳐낸 방바닥에 아직도 그래도 흥건히 괴어 있는 걸 보고 개순물도 퍼먹이지 않고 맥만 짚고 앉아서 의사가 오기를 기다린다. 매우 초조하게 기다린 지 20-30분쯤 해서 S가 간호부까지 데리고 달려들었다. 우선 막상 몰라 위 세척을 하기는 했으나 역시 토할 것은 토하고 흡수될 놈은 흡수되고 했기 때문에 그건 별반 효험을 내지 못했다. 위 세척을 한 뒤에 이어 강심제와 해독제로 주사를 한 대씩 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 회복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어때? 뛰어지지는 않겠나? 그놈의 제기할 것. 얼굴에 아직도 긴장이 덜 가신 채 재호는 S가 청진기를 떼어들기를 기다려 물어보는 것이다. 제기를 하다니? S는 재호를 따라 마루로 나오면서 시치미를 떼고 농담부터 내놓는다. 이 둘은 언제고 농을 안고는 하는 말이 심심해서 못 베기는 사이다. 죽으면 죽고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지. 어째 그게 제기를 하나? 베라 먹을 게 어쩌자고 그 약을 그렇게 다 뿍 집어 삼키더람. 재호는 S가 농담을 하는데 그래도 적잖이 마음을 놓고서 그와 마주 담배를 붙여 물고 앉는다. 무척 애를 쓴 표적은 금시 입술이 바싹 말라붙은 걸로도 알 수가 있다.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없어 걱정이라더니 이건 재호 자네는 약장수 집에 약이 너무 많아 성활쇠거려. 옆편내 무지한 것도 딱해. 재호는 시방 속으로는 S가 초봉이의 임신한 걸 알까 봐서 은근히 애를 태우고 있다. 아무리 친한 S한테 망정 초봉이가 유산을 시키려고 이 거조를 했다는 눈치는 보이고 싶지 않던 것이다. 그게 다 죄다짐이라는 글쎄. S는 재호가 꼼짝 못하는 게 재미가 나서 자꾸만 더 놀려주면서 환자는 잊어버린 것 같이 태평이다. 죄다짐이라는 거야. 50원짜리 인치기 양을 만들어서 광고만 크게 내굴랑은 5원, 10원 받아먹는 죄다짐이야. 그래, 자네네 의사놈들은 원원이 2원짜리 주사를 20전씩 받고 놔주지. 그리고 죄가 또 있지. 아임도 족한데 처바이 드라이식 독점을 하고 지내요. 응? 하나치도 일이 5붙는데 쓰나찌나 새나찌나 무슨 일이 있나? 옛놈은 팔선녀도 데리고 놀았으리 제기할 것. 그런데 자네 요새 그 제기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 안방에서 간호부가 깔깔 웃고 식모는 킥킥 웃음을 삼킨다. 조금 만에 S는 청진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유산이나 안 돼야 할 텐데 하면서 의미 있어 빙긋 웃고는 재호를 내려다본다. 재호는 할 수 없어 제기할 것 하고 뒤통수를 걸쩍걸쩍한다. 초봉이가 머리칼 한 오라기만한 정신에 매달려 둥둥 떠다가 땅속으로 가라앉다가 뱀같이 생긴 형부한테 쫓겨다니다가 그게 갑자기 퇴수이기도 하고 염라대왕 앞에 붙들려 가서 문초도 받아보고 문초를 하던 염라대왕이 재호가 되어 기다란 얼굴로 희죽이 웃으면서 옆으로 오기도 하고 형부가 칼로 옆구리를 찢고 뱃속으로 기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혼몽 중에서 온껏 하루낮 하룻밤을 지나 제정신이 들기는 그 이튿날 저녁 나절이다. 정신이 들자 이어 생신줄을 아는 순간 맨 먼저 손이 아랫배로 가졌다. 돈독하게 배가 만져질 때 그는 안심과 실망을 한꺼번에 느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이 지나서 태봉이는 유산을 시키자던 것은 저까지 잡을 뻔하고 실패했으나 기운은 웬만큼 소성되었고 재호가 저녁상을 받을 때에는 자리를 밀어놓고 일어나 앉을 수도 있을 만했다. 그대로 누웠지 않고 누웠으라고 그냥. 재호는 성화하듯 만류를 하면서 비바람 한 방 맞고 휘달린 꽃같이 초췌한 초봉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건너다 본다. 초봉이는 점직해 웃으려다 말고 외면을 한다. 재호가 이내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떼지 않았고 그래서 둘의 사이에는 무엇이 깨름하니 걸려있는 것 같아 마주 얼굴을 치어다보고 앉았기가 거북했던 것이다. 재호는 그러나 그 일을 계속 치분화해두고 탓을 말졌던 게 아니고 초봉이가 몸이 완구해지거든 차차 다 이르려니 기다리고 있던 참이다. 사람도 원. 재호는 이윽고 빙깃 웃으면서 숟가락을 집어든다. 그 무슨 짓이람? 그러다가 죽으면 엇들리고 그래. 겁도 나지 않아? 초봉이는 외면을 하고 앉아 치마고름만 만지작거린다. 어? 초봉이. 그러면 못 쓰는 법이야. 어쨌든 간에 초봉이 그 생명의 어머니가 아닌가? 어머니.
그런데 글쎄 그 거조를 하다니 송구스럽지도 않던가? 초봉이는 어머니라는 이름 밑에서 책망을 듣고 보니 미상부를 송구한 것 같기는 했다. 그러나 그저 그럴싸했지 진정으로 마음이 저렇게 죄스러운 줄은 모르겠었다. 만일 이번이 두세 번째 임신이라면 어머니답게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기도 했을 것이다. 보다도 오히려 남의 책을 듣기 전에 그랬을 것이요. 혹은 이러고 저러고 없이 애당초부터 유산이란 염도 내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초봉이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안전하게는 어머니 이전이다. 따라서 가령 이렇게 말썽붙은 임신이 아니고 순리의 결혼으로 순리의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겨우 넉 달밖에 안 된 뱃속의 생명에 대해서 제법 어머니다운 애정과 양심은 우러날 시기가 아니었었다. 그러한 때문에 유산을 시키려고 약을 들고 앉아서 차마 먹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도 단지 막연하게 액색한 짓, 죄를 짓는 일에 대한 인간으로서 마음 약한 여자로서 그리했던 것이지 옳게 어머니다운 양심이나 애정이나는 극히 무력해서 당자 자신도 의식지 못할 만큼 모호했던 것이다. 그처럼 초봉이한테 있어서 어머니다운 애정이나 양심이 희박한 것은 그것이 소봉이의 육체로서 느낀 것이 아니고 남의 말이나 남의 일을 다만 듣고 보아서 알아낸 습관으로서 생리 이전인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도 너는 어쨌든 그 생명의 어머니가 아니냐고 뼈아플 소리를 들어도 단지 남이 부끄러웠지 제 마음에 결리진 않던 것이다. 그리고 말이야 초봉이 글쎄 재혼은 실상 오금 두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종시 부드러운 말로 다 이르는 말이다. 세상 일을 그렇게 억지로 해들여 들면 못 쓰는 법이야. 영리라건 실패하는 장본이니까 알겠나? 아 글쎄 그것도 운명이요. 운명이면 다 하늘의 뜻인데 그걸 이 우리 약비한 인간의 힘으로 하다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될 말인가? 그저 순리 그놈이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보배거든. 응? 알아들어? 알겠지? 네. 막인해서 알 수도 없고 귀 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아도 제우치 조지니까 초봉이는 마지못해 대답은 하는 것이다. 나는 말이지 이 박재호는 말이야.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어때서? 우리 초봉이가 낳아주는 거지 남의 자식 그거 하나 기르지. 남은 개구멍 바지도 좋다고 기르더라. 아무렇지도 않아. 일 없어. 재호는 지금 초봉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고태수의 혈육이라고 영영 그렇게 치고서 하는 말이요. 또 그럴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초봉이도 이거 봐요. 초봉이 말씀하세요. 초봉이도 말이야. 싫은 사람의 자식을 낳아서 기르느니라 생각을 하지 말고 응? 그저 사람 인간을 하나 낳아서 기르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응? 그냥 사람 그냥 인간 말이지. 응? 알겠어?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그런 귀찮은 짓은 않기야. 재봉이는 초봉이한테 얼굴을 들이미면서 대답을 조르듯 알겠나? 네. 재호는 다지고 초봉이는 다짐을 두고 하는 맥인데 다짐이나 두나마나 다시는 그럴 생심이 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야 하고 말고 재호는 밥을 씹다가 말고 기다란 얼굴을 연신대고 끄덕끄덕 그래야만 우리 착한 초봉이지 그렇지 허허허 저 입에서 밥 쏟아져요. 초봉이는 일껏 점잖다가 도로 끌끌대고 수선을 들고 하는 게 밉살머리 서러워서 핀잔을 준다. 괜찮아 일 없어. 그거 어때? 아무개 자식이면 어때? 사람의 새끼 한 마리 나서 기르는 건데 그런 걸 글쎄 그 모두 그래서 치마들른 인종은 쏙이 옹색하다는 거야. 제기할 거. 그 뒤로 초봉이는 뱃속의 것이 걱정될 때마다 재호가 가르쳐준 주문을 외웠다. 아무개 자식이면 어때? 사람의 새끼 하나 나서 기르는 건데 일 없어. 괜찮아. 이것은 아멘이나 나무함이 타불같이 그 순간만은 단념과 안심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오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미신 같은 효과밖에 없기는 했지만 가을이 여물듯이 애변 초봉의 배도 여물어갔고 그 애가 갈려 한겨울의 정을과 이월이자 사뭇 폭통같이 불러올랐다. 3월 보름께 가서는 산파가 앞으로 다시면 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 예정대로 S의 산실에 입원을 했다. 3월 서문날 밤이 깊어서 마침 봄이 올 테라 생일만은 좋을지 몰라도 속절없이 딸아지 목숨이구만. 그래도 어린 것은 부덕부덕 머리를 들이밀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너가 만일 너를 안다면 그리고 너가 나오는 얘가 어딘 줄을 안다면 너는 탯줄을 훑으려 잡고 매달리면서 나는 싫다고 울며 발버둥을 치리라마는 초봉이는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거꾸로 있던 놈이 한바탕 휙 돌고 돌아서는 뿌듯하게 나오려고 하자
모체의 고통은 점점 더 하다가 필경 절대의 고폐까지 이르렀다. 초봉이는 이렇게도 들이 조지는 무서운 고통이라고는 일찍이 상상도 못했었다. 배를 눌러 터뜨린다든지 몽둥이로 팬다든지 어디를 잡아 찢든가 하더라도 가령 배가 터지면 터졌지 한 번 터진 다음에는 오히려 아픔이 들리고 후련할 텐데 이건 쫀득이 누른 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끝없이 계속이 되니 견디는 수가 없었다. 눈이 뒤집히고 정신이 아찔아찔하여 옆에서 의사와 간호부와 제호가 무엇라고 떠들기는 하나 알아들을 경황이 없었다. 옹골진 속은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으나 그래도 응 소리가 이빨 새로 새어나온다. 위로 제왕을 비롯하여 아래로 행렬병 사망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소치는 적어도 그 절반은 그가 모체로부터 세상에 나올 때에 모체가 받은 절대의 고통과 결사의 모험의 값인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소산이라 그러기도 했겠지만 분명한 난산이었다. 2시간을 삐대고 나서 다시는 더 참을 수 없는 고비까지 이르자 초봉이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입만 딱딱 벌어졌다. 에스는 할 수 없이 스코폴라민 주사를 산모에게 놓아주었다. 효과만은 신속하여 초봉이는 바로 마취가 되어 수월하게 해산이 되었다. 초봉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래가 한 토막 무너져 나간 것 같이 허전하고 얼얼했다. 낳기는 낳았지 대체 어디서 솟아났는지 마치 대령이나 했던 것처럼 맨 먼저 이렇게 착 안심부터 되던 것이다. 어떻게 생겼을꼬? 이어서 이런 호기심이 그건 역시 어느 구석이라 없이 절로 우러나던 것이다. 바로 낳기 바로 전까지도 내내 형부를 닮았으면 하던 공포와 불안은 웬일인지 차례가 드디어 훨씬 만에 어떻게 생겼을꼬? 하는 호기심이 연달아서야 비로소 가벼운 공포라고 할 정도도 못되고 아주 가벼운 불안으로서 떠오르는 것은 초봉이 제가 생각해도 되레 이상했다. 정신이 좀 드나? 헤헤. 제호가 기다란 얼굴을 바싹 들이대면서 희죽희죽 웃는다. 속 없는 위인 무엇이 저리 좋은고? 초봉이는 기운도 없으려니와 제호가 보기 싫어서 눈을 도로 감는다. 그러자 마침 저편에서 응애 하고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 어떻게나 응애 우는 그 소리가 간드러지고 이쁘던지 초봉이는 놀란 것처럼 눈을 번쩍 뜬다. 확실히 그는 한계 경의를 즐기려는 무렵의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응애. 이쁘면서도 느끼는 듯 누구를 부르는 듯 못 견디게 가엾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첫 귀로 들렸을 때 과연 초봉이는 아무것도 다 그만두고 어쩌면 저렇게도 이쁜 것이었던가 하는 경의를 띤 반가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한꺼번에 더럽 솟아오르던 것이다. 어서 아기를 좀 보고 싶었다. 설사 형부를 닮아서도 좋으니 제발 어서 보고 싶었다. 헤헤 계집애야 계집애. 제호가 허리를 펴고 일어서면서 고개로 저편께를 가리키는 신용을 한다. 계집애? 계집애라는 것이 계집애라면 분명 초봉이 저와 같은 것이겠거니 싶으면서 더욱 반가운 것 같았다. 간호부가 산모의 눈에서 아기를 찾는 눈치를 알고는 저편으로 쪼르르 가더니 융 기저귀를 싼 아기를 안고 온다. 초봉이는 쏘치듯 급한 짝으로 고개를 돌리고 기다린다. 어쩌면 아기를 요렇게도 이쁘게 간호부가 칭찬인지 근사를 무는지 연신 흠순을 떨면서 아주 여성 어머니랍니다. 어머니 화상을 그냥 그대로 그려놓은 걸요. 들여다 주는 대로 초봉이는 아기를 올려다보다가 무심코 미소를 드러낸다. 핏발이 보이게 하늘하늘하고 그래서 성 없다 할 만큼 시뻘겋고 그런 상이 콧등을 째펄 눈을 감고 머리털만 언제 그렇게 자라나는지 새까맣고 이런 형용이라 아까 울음소리만 들을 때처럼 가엾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습이 정말 저와 똑같이 생긴 게 무슨 기적을 만난 것처럼 기특해서 반가움은 한결 더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가 형부를 닮지 않은 것이 가슴 후련하게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그 끝에 의뢰 네 자식인지 모를 자식 하는 탄식이 대단했을 것이로되 그건 역시 임신 때 생각하더니 보다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나를 닮은 나와 똑같은 그런 것을 제가 하나 낳아 놓았대서 오히려 그것이 재미가 났다. 그래 원 요렇게도 원 제호가 아기와 초봉이를 번갈아 구부다 보면서 시시덕거리는 것이다. 저하고 그저 똑같은 걸 또 하나 낳아 놓는다? 그것도 심술이야 심술 제기할 것. 그럼 어머니를 닮지 자네 닮았더라면 좋을 뻔했나? 의사 S가 제호를 구슬려주는 소리다. 그 말에 제호는 속으로 원천만에 이게 네 자식인데 야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그런 내색은 물론 드러내지 않고 아무렴 아픔을 탁해야지.
저 기다란 얼굴 처치가 곤란할걸. 한도막 잘라놓고서 시집을 가야 않나? 허허, 그건 그런 불편이 있나? 허허, 제기할 것. 재호는 그래도 얼만큼은 마음이 흡족해서 연신 찌끄리고 수선을 피우고 하던 것이다. 그는 초봉이 들어야 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로는 그랬었지만 막상 어린 것이 제합이 고태수라는 그 사람을 닮아가지고나 나오게 되면 그런 불쾌한 노릇이 있으랴 싶었었는데 공평하게 마련이 되느라고 어미 초봉이만을 닮았으니 안심이라고 하자면 아닐 것도 아니었었다. 이튿날 저녁 늦어서 초봉이는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젖꼭지를 물을 때 비로소 어머니가 된성 싶었다. 요게 어디 좀 예쁜 데가 없나 하고 혼자 웃으면서 자꾸만 들여다본다. 생긴 게 아직 그 꼴이어서 이쁘다고 할 때는 없어도 이쁜 것 같기는 했다. 아기는 무엇이 배는지 안 배는지 몰라도 눈을 뜨기는 뜨고 아리다리 하다가 젖꼭지를 입에다 대주니까는 입술을 오물오물 하더니 언제 배웠다고 답시 물고서 쪽쪽 젖을 빨아들인다. 그게 어떻게나 재미가 있는지 깨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스코폴라민의 여동 말고는 초봉이는 산후에 아무 탈은 없이 몸이 소생되어 2주일 후에는 퇴원을 했다. 재호는 초봉이도 위할 겸 저도 아기한테 초봉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유무를 정하라고 권을 했다. 그러나 그새 벌써 아기한테 정이 들기 시작한 초봉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기 이름은 초봉이가 옥편까지 한 권 사다 달래서 열흘이나 뒤적거리고 궁리궁리하다가 송희라고 겨우 지었다. 썩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니라도 달리는 아무리 지어볼래야 신통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이름은 그렇게 지었어도 성은 정할 수가 없었다. 고가, 장가, 박가 그놈 셋 중에 어느 놈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단 셋 중에 하나 그걸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러니 필경 어린 것은 성도 없거니와 따라서 아비도 없는 자식이었던 것이다. 초봉이는 임신 때 막연하던 것과는 달라 모둠쇠 자식의 의미가 된 슬픔이 비로소 뼈에 사무쳤다. 초봉이는 딸 송이한테 정을 들이느라 봄이 아무리 번화해도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다 상관없이 지냈다. 그리고 다시 가을철로 접어들어 시방은 10월도 반이나 지나간 보름께다. 그동안 송이는 초봉이의 알뜰살뜰한 정성과 솜씨로 물컷없이 잘 자랐다. 처음 한두 달이 지나서 사람 꼴이 박혀 제 모습이 드러나자 이제는 이목구비 하나도 빼지 않고 초봉이를 그대로 벗겨놓은 신용이었었다. 7달인데 아이가 일되느라고 벌써 이칸방을 제 맘대로 슬슬 기어다니고 일어나 앉고 했대. 손에 닿는 것이면 바느질 꾸리고 밥상이고 마구 잡아 엎지르고 움켜쥐는 것이면 이내 입에다 털어넣는다. 살이 토실토실한 놈이 엄마를 제법 부르면서 기어오른다. 따로따로를 하라고 이렇게 세워주면 엉거주춤하고 다리를 버팅기다가 털썩 주저앉는다. 그걸 보고 초봉이와 식모가 제거를 웃으면 저도 벙실하고 웃는다. 학발가의 조조군사 신세타령이 아니라도 외목 불알에 고추 자지가 대롱대롱 하지는 않았을 따름이지 온갖 이쁜 짓은 다 하려고 들던 것이다. 초봉이는 송이가 생김새나 하는 짓이나 속속들이 이쁘지 않은 데가 없고 정붙지 않은 짓이 없었다. 하기에 동물이나 진배 없는 유아를 기르는 인간인지라 아이로 하여 심정이 상하는 때도 있고 성가신 때도 있어 간혹 볼기짝을 찰가닥 붙여주기도 하고 할 소리 못할 소리 해가면서 욕을 내 퍼붓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요 곧 뉘우쳐서는 가엾어 한다. 송이가 귀여움에 젖혀 간혹 임신했을 적에 유산을 시키려고 약을 먹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나고 그럴 때는 어린 것일망정 자식을 보기조차 부끄러웠다. 그때 만일 불행하게 유산이 되었더라면 어째서랴 싶어 지금 생각만 해도 아슬아슬했다. 그럴 때면 원 요렇게도 이쁘고 소중한 내 새끼를 이 몹쓸 애미년이 어이구 지장의 내 새끼 내 강아지를 해싸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송이의 볼기짝을 아파할 만큼 착착 두드리고 수없이 입을 맞추곤 한다. 성을 정하지 못하고 민족도 하지 못하는 것이 가끔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태수의 자식이냐 형보의 자식이냐 제호의 자식이냐 하는 그림책한 생각도 없고 네 자식이면 어떠냐 사람의 새끼 하나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렇게 억지로 단념하는 주문도 외울 필요도 없고 그저 내 자식 내가 난 내 자식이라고만 여길 따릅니다. 초봉이는 송이한테다가 온갖 정을 다 드리고는 아무것도 더 바라지를 않았다. 자나깨나 송이가 있을 뿐이다. 그는 지금 이대로 그럭저럭 제호한테 몸을 의탁해서 송이나 바람치이지 않게 잘 길러내는 것으로 나머지 반생의 낙을 삼으려니 했다. 아이한테만 한박 빠져가지고는 그래서 살림이고 세간치닥거리고 화분이고 재봉틀이고 다 잊어버렸다.
그다지도 못 잊어 애가 쓰이던 친정도 가끔 마음이 등한해지는 때가 있었다. 다달이 보름이면 잊지 않고 한 20원씩 돈을 붙여주던 것도 송이의 겨울에 신길 타레버섯 만들기에 참 짐작하여 이틀 사흘 미루기도 했다. 송이한테 정을 붙인 뒤로 성재를 인하여 마음 적막하던 것도 이제는 모르게 되었다. 하기에 성재를 아주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들어 생각은 난다. 생각은 나지만 지금 이 아이가 성재와 사이에 생긴 아이로, 그래서 송이가 성재들을 아빠 부르고 이쁜 짓을 하는 것을 하는 재롱을 성재와 마주 앉아 보았으면 재미가 있으리라는 공상으로 생각은 둘려 앉혀지고 말았다. 그것은 성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초봉이 제 마음의 회포도 아니요, 차라리 송이의 압이 없는 허전함을 여겨서 우러나는 아쉬운 생각이었다. 초봉이의 그러한 변화는 자연 재호한테 대해서도 드러났다. 그는 재호한테 여간만 범연히 굴지를 않았다. 재호가 남편이라는 것이나 재호라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여느 때는 의젓이 잊어버리고 지낸다. 재호와 밤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피하려 들고 조석의 시중 같은 것도 식모한테만 내맡겨버리고는 돌아보지를 않는다. 하기야 마음과 몸이 지나치게 송이한테만 쓰이는 줄도 모르고 절로 그렇게 된 것이요, 일부러 한 짓은 아니지만은 그건 어째서 그랬든지 간에 재호는 재호대로 밟히고서 꿈지럭 안 할 리는 없던 것이다. 초봉이가 그러기는 여름철부터 와락 더 심했었는데 재호는 사람이 의뭉하고 일일이 내색을 하거나 구느름하거나 하지를 않아서 망정이지 그렇다고 우렁이 속 같은 속조차 없는 바는 아니었었다. 지는 여름에 온종일 회사에서 일에 시달리다가 명색 집구석이라고 들어와야 도무지 붙일 성이 없다. 계집이란 건 빽빽 우는 자식이나 차고 누워서 남편 채끝이 들어와도 원두장이 선 오이 보듯 하기 아니면 제할 일만 하고 있다. 그 일이 그리 소중하냐 하면 어린 것 기죽이 좀 갈아채우는 것이다. 시원한 물수건 하나 적시에다 주는 법 없고 뒤끝에야 식모가 나서서 새수물 한 대야 뜨다가 던질러기가 고작이다. 그다지도 즐기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맥주 한 병에 얼음을 채우다가 내놓는 눈치도 없다. 저녁 밥상이라야 옷에서 신내가 푹 지르는 식모가 들여다 내놓는 게 있던 구미도 다 떨어지고 어설프기란 그만이다. 마르고 방구석이고 걸리는 게 기적이요, 어디로 코를 두르나 저 비린내다. 밤이면 십자군의 계집인 듯이 정조무장을 하기가 일수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못해서 계집 노릇을 한다는 것이 청루의 계집보다 더 싱겁다. 밤이 저기 서늘해서 겨우 잠자기 좋을만 하면 어린 것 감기 든다고 앞 뒷문을 쳐닫는다. 한밤중이고 새벽녘이고 옆에서 어린 것이 빽빽 울어 단잠을 깨놓는다. 그럴지라도 그게 내 자식이라면 귀엽고 소중한 맛에 그래저래 견딘다지만 이건 생판 남의 자식을 가지고 그 성화를 받는다 말이다. 그런데다가 한술 뜯어서 아침에 조반상을 받고 앉으면 우리 송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소리를 내놓는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래도 좋게 묵으라고 어물어물하면 실상 또 윤희와 이혼이 되지 않았으니 별 수가 없기도 하지만 때에 암상을 내가지고 들볶곤 한다. 그런 날이면 회사에 나가서도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일에 마가 붙는다. 이러고 보니 재호는 결국 남의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남의 계집을 먹여 살리느라고 눈 번이 뜨고 병신구실을 하는 맥이다. 초봉이는 사실 또 송이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원언이 길이 재호의 정을 붙잡아 두지 못할 자비는 못할 자비다. 그저 인사삼아 껍데기로만 칠해본으로만 남의 첩이지 속정을 주지 못하니 그럴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저래 재호로 앉아보면 벌써 1년 반. 그동안 웬만큼 사랑 때문했고 해선적 계집이 이쁘고 묘하게 생겼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나 흥은 이제는 덤덤해진 판이다. 누가 뭐라 해도 애첩은 애첩인걸. 이러한 때에 재호의 마음을 가라앉혀 그를 붙잡아 둘 건 초봉이의 애정뿐이겠는데 애당초부터 그게 없었으니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초봉이란 간색만 좋았지 애무의 취미에 있어서 40된 중년 남자의 무르익은 흥취를 만족시켜주기에 쓸모가 없는 계집이고 말았다. 둘의 사이에는 그래야 조만간 파탈이 나고라야 말 형편이었는데 계제에 초봉이가 달밤에 삭가 쓰고 나오더란 분수로 사사히 이쁘자는 짓만 했사니 그거야말로 붙는 불에 재라서 부채질을 하는 것이라고나 할런지. 재호는 그래서 여름이 식어가는 9월달부터는 가정에 등한한 기색이 차차 드러나더니 10월로 접어들자 그것이 알아보게 유표했다. 이틀에 한 번쯤은 저녁을 비워 때린 채 바깥잠을 자고 그 다음날 저녁에 들어와서는
행여 초봉이가 바가지라도 긁어줄까봐 손님이 왔느니 회사 볼일로 인천을 다녀왔느니 벙땡하고 타다가 아무 반응 없으면 그만 해먹어서 심심하게 앉았다가는 도로 힝하니 나가고, 그러나 초봉이는 그걸 조금도 개념 않고 차라리 성가시지 않은 것만 다행히 여겼다. 그는 제호의 등한해진 태도로 제 말대로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나 보다고 심상히 여길 뿐이지 유성 온천에서 약속해주던 생활의 설계를 든든히 믿고 의심은 해보려고도 않던 것이다. 그러던 끝에 오늘도 초봉이는 제호가 더욱 전에 없이 사흘째나 싹도 안 보이는 것은 통이 잊어버리고서 태평세월로 마루에 나앉아 송이한테 젖을 물리고 재롱보기에 방금 여념이 없는 참이다. 5시나 되었을까. 가을에라 거진 기울게 되어 여윈 햇살이 지붕 너머로 옆집 뒷벽에 가물거리고 그와 음영진 대문안 수통에서는 식모가 시시 무을 씻고 있고 송이는 한 손으로 남은 젖꼭지를 움켜쥐고 한편 젖을 빨면서 잠이 들리고 눈이 갠소로움하다가 대문간에서 터덕거리는 발소리에 놀라 눈을 뜬다. 재호는 마치 손님으로 남의 집이라도 찾아오기나 하는 것처럼 기다란 얼굴을 기웃거리면서 어릿어릿 안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모르는 집에 오시나 뭘 그리 기웃거리시오? 초봉이는 그대로 앉아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초봉이 저도 실상 수스러운 손님이 찾아온 걸 맞는 것 같이 어느 구석엔가 서먹서먹한 기운이 있는 걸 어찌하지 못한다. 아니 재호는 우물우물 하다가 희죽이 웃으면서 마루전에 아무렇게나 털신 걸터 앉는다. 좀 푸짐하라고 우정그렇게 털털하게 굴어보는 것이나 그래도 안길성이 없고 더 싱겁기만 했다. 한참이나 밍밍하니 앉아 있다가는 심심삼아 고개를 이리저리 두르더니 초봉이가 안고 있는 송이를 들여다보면서 어디 보자 하고 육중한 손바닥을 까분다. 오죽 멋쩍었으면 그랬으리만 송이는 졸리는 눈을 뜨고 제호를 올려다보다가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들고 초봉이는 마땅찮아서 이마를 찌푸린다. 야, 이놈의 딸년 낯을 가리는구나. 허허 제기할 것. 아범이 아주 쫄딱 망했지. 허허 제기할 것. 재호는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짐짓 나와지는 너틀 웃음을 친다. 그러거나 말거나 초봉이는 칭얼거리는 송이만 다독다독한다. 그것 성미도 얼굴 생김새처럼 어멈을 닮아서 그렇지. 걱정도 말아요. 아무르면 당신 같은 털털이하고 바꾼답디까. 허허 제기. 덕끄러워요. 아기가 잠들려고 하는데 자꾸만 앉아서. 허허 이런 놈에. 재호는 지천을 먹고 꺼먹꺼먹 앉았다가 담배를 피워 문다. 그동안 초봉이는 잠이 든 송이를 안고 살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조심조심 뉘어놓고는 따독거리고 덮어지고 돌려보고 하다가 겨우 마루로 나온다. 양식이 어떤고? 재호는 옆에서 서성거리고 섰는 초봉이를 올려다보면서 묻는다. 양식은 달로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한가마니를 들여보내면 여느 때 동이 나는지 모르니까 집에서 말을 해야 다시 들여보내곤 했는데 오늘은 자청해서 말을 내던 것이다. 아직 괜찮아요. 초봉이는 쌀 한 감이 들여온 지가 보름도 못 되는 것을 생각하고 심상한 대답이다. 그래도 하마 오래전에 떨어질걸? 아무튼 쌀 2주도 큼직하겠다. 내일 새로 한 가마니 들여보내지. 싫어요. 그럭저럭 하다가 햅쌀라면 햅쌀을 들여다 먹어야지. 냄새나는 묵은 쌀은 무슨 천주학이라고. 하하 햅쌀밥이라. 그것도 그렇기는 하군. 벌써 햅쌀밥 소리가 나고 제기할 것. 돈은 몇 푼 잡지도 못했는데 금년 1년도 거짐 다 가더람. 그럼 쌀은 그런다고 장작은 어떻다고? 그거나 한마차 내일이고 모레고. 내일 들여보내지 그럼. 재호는 돈 지갑을 꺼내더니 10원짜리 5장을 내놓는다. 이제 생각하니 이달은 월급이 이틀이나 밀렸었군. 허허 대장 대신에 요새 건망증이 생겨서. 한 30원만 더 주어요. 30원? 그래 뭐 살 것 있나? 재호는 돈을 다시 꺼내면서 혼자 속으로 오냐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달란태거든 마음껏 달래가거라 하고 활협을 부린다. 그럴 뿐 아니라 초봉의 눈치를 보아서 인제 아주 금을 긋고 갈라서는 마당에는 돈이라도 몇백원 혹은 몇천원 집어주어서 뒤를 후이 해둘려랑까지 하고 있는 참이다. 30원 더 얹어주는 10원짜리 8장을 받아 괴춤으로 넣으면서 초봉이는 저 혼자 역시 착한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지 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재호가 살림이고 돈이고 언제든지 이렇게 끙짜 한마디 없이 아끼지 않고 사다 주고 내놓고 하는 것을 받을 때만은 그가 고마웠고 고마운 만큼 더 미덥기도 했었다. 참 어제 아침인가 그저께 아침인가 재호는 돈지갑을 도로 근사하면서 문득 남의 말이나 하듯이
윤희가 올라왔더군. 윤희? 왜? 초봉이는 제 바람에 놀랄 만큼 깡충 뛴다. 비록 평소에는 의표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봉이 역시 소위 남의 사내를 뺏어 산다는 작은 집다운 신경의 불안이 없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이런 고패를 당하여 두드러져 나오던 것이다. 허허 왜라니? 낸들 알택이 있나? 재호는 종시 아무렇지도 않게 고대답을 한다. 이것은 분명 무엇을 식과하는 냉랭한 태도이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윤희가 서울로 올라온 그 사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인지 혹은 초봉이 너가 적자는 옆에 내가 씨앗이 씨앗꽃을 못 본다더라고 왜 그리 펄쩍 뛰느냐고 어줍잖대서 하는 소린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를 초봉이는 선뜻 분간을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재호를 저 혼자만 꽁꽁 믿는 만큼 설마 내게야 그러진 않겠지 하고 안심을 하고 싶었다. 아마 옆에 내니까 제 서방한 대로 살라온 게지. 이었고 재호가 한마디 되풀이를 하는 걸 듣고서야 초봉이는 옳게 정신이 들었다. 재호의 말이 그쯤 간다면 그러면 앞으로 윤희를 어떻게 할 테냐 하는 재호의 태도가 잘못 문제다. 저까지 이렇게 오면 무슨 소용 있나? 괜찮아. 일 없어. 어떻게 보면 이런 눈치 같기도 한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코방귀를 끼면서 그야 오는 게 당연하고 왔으니까 살고 할 텐데 왜니 어쩌니 하는 너가 딱하지 않느냐 하는 눈치 같기도 하다. 같은 게 아니라 훨씬 더 권리할 성부르다. 그래야면 일은 커두었다. 절대로 이럴 일이 아니라고. 국제조약과 한 가지로 계집 사내 사이의 언약은 저 싫으면 차 내던지는 것이 장사요. 앉아 당하는 놈이 호소무처라는 걸 모르는 초봉이는 우선 유선 온천서 받은 좀 먹은 수영을 오랜 기억의 밑바닥에서부터 꺼내놓고 뒤적거린다. 자 여기 쓰이되 한 1년 두고 서둘러 이혼을 한 뒤에 나를 민적에 올려줌하고 한 대문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미룸미룸 이내 미루오다가 이제는 윤희가 저렇게 쫓아 올라왔으니 어떻게 할 요량이냐. 이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만약 이혼을 못하면 나는 어찌하라며. 나도 나린이와 우리 송이의 민적은 어떡하라느냐. 이렇게 수영의 액면대로 죄다 캐고 따지고 하자면 아무래도 단단히 악다구니를 해야 할 테고 급기야는 윤희와도 맞다들여 재호를 뺏으랴 차지하라 해서 요란스런 싸움이 한바탕 벌어지고야 말 것 같았다. 그리고 물론 싸움을 사양치 않을 각오다. 정작 싸우게 되면 울고 돌아섰지 싸우지도 못할 성미이면서 우선 혼자서 방한 장담은 해두는 것이다. 하기야 재호라는 사내는 그대도 뺏기고 싶지 않는 그리 탐탁한 사내더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차라리 아이를 기르는데 걸리적거리는 물건짝이니 이 기회에 윤희에게로 도로내주고 선뜻 갈리는 것도 무방언하다. 그리고서 이를 악물고 나서면야 무슨 짓을 해서든지 송이 하나 못 길러가진 않을 자신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건 할 수 없는 경우고 그런 위태스러운 바람 앞에 송이를 안고 나서느니 보다는 그새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온실 안에서 소중한 꽃 송이를 길러내야 하고 그것이 송이를 위한 안전한 방책인 것이다. 그러니까 재호는 우선 뺏기지 말고 보아야 한다. 초봉이는 이러한데 그러나 재호의 배짱을 떠들고 들여다보면 대단히 그와는 상거가 멀다. 재호는 이맛저고 와서는 윤희와 이혼할 생각은 없기도 하려니와 하고 싶어도 그게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건 고사하고 초봉이와 이렇게 딴살림을 차린 줄을 윤희가 아는 날이면 큰 풍파가 일어나서 모두 뒤죽박죽이 될 판이다. 황차 회사에 정자를 하느라고 윤희를 죽여서 거의 친정돈으로 주를 얼마를 사게 했기에 그러니 더구나 초봉이와는 하룻바삐 손을 끊는 게 그저 상책인 것이다. 인제는 그러므로 켜속이 갈리느냐 안 갈리느냐가 아니라 갈리기는 꼭 갈리고야 말게만 되었은즉 그럴 바이면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라도 자 사실이 약시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한데 또 너와는 더 지내기도 싫어졌고 겸하여 너도 나와 살맛이 덜한 눈치고 하니 그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라서자꾸나 이렇게 이러고 일어서면 그만인 것이다. 사실 당장 그랬으면 싶고 또 그래하자면 노상 못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영영 다급하면 몰라도 애초에 나이 어린 계집애를 더구나 의리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동양 친구의 자식을 살자고 꿰어서 오늘날까지 데리고 살다가 속이야 어떻게 생겼든 겉으로는 그다지 탈 잡을 무엇이 없는 걸 그처럼 헌신짝 벗어내야든지도 괄시를 하기는 두 뼘이나 되는 낯을 들고 좀채로 못할 노릇이었다. 그래야 차마 이 성가신 석고상을 박절하게 시리 제 손으로 내다 버릴 수는 없고 한즉 그저 비벼댈 언덕을 하나 만나
그걸 핑계 삼아서 갈라서든지 거둬주도 못하면 앞편장이 앞편 끊듯이 서서히 두고라도 떼어 팽개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시방 제호의 요량장이다. 그럼 어떡하실려? 둘이는 제각기 제 생각에 잠겼느라고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었고만에 초봉이가 입을 연다. 제호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 끝이라 무슨 소린지 몰라 초봉이를 마주보다가 겨우 알아듣고 씩 웃으면서 어떡하긴 무얼 그저 그렇고 그렇지 무슨 성화야 성화 제기할 것. 제호는 어물어물 씻어 넘기자는 것인데 초봉이는 조금씩 딴 점만 보느라고 그 말을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하느냐 그저 그러고 있으면 윤희 문제는 종차 다 요정이 날 텐데 에이 성가시여 이렇게 하는 말로 갖다가 알아듣는다. 그러고 보니 방금 혼자서 결이 나서 따지고 캐고 하던 것이 우스웠고 따라서 이제는 윤희가 서울로 올라온 것도 위협이 되지 않고 앞 일도 종시 이런 착한 아저씨가 있대서 안심이 되고 했다. 벌써 5시 반이라 허허 또 좀 나가봐야 하나 제기할 것. 재호는 꺼내보던 시계를 도로 집어넣으면서 뒤지개를 쓰고 일어선다. 재호가 일어서는 걸 보니 초봉이는 그가 시방 윤희한테로 가거니 생각하면 어쩐지 마음이 언짢고 그대로 놓아 보내기가 싫었다. 그건 단순한 무력만도 아닐 것이고 나그네 먹던 김칫국이나마 먹자니 더러워도 남주잔이 아까운 인심이라면 초봉이도 1년 넘게 이태 가까이 살아온 이 사내가 명색 큰 여편네라는 것 한테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있기가 역시 그늘에서 사는 남의 작은 집답게 오기가 나지 않을 수도 없던 것이다. 왜 저녁 안 잡숫고? 초봉이는 그새 여러 달 안 튼 짓이라 갑자기 속을 뽑히는 것 같아 귀밑이 불고 올랐다. 재호는 속으로 고소해. 응? 너도 겁은 나기는 나는 모양이로구나. 얌사스런 것. 하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그저 헌연히 6시에 잠깐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도 얼른 잡숫고 나가시오. 그리고 초봉이는 오래간만에 해주겠쭉 이쁜 웃음을 웃어 보이면서 오늘 월급 탄 턱으로 육회도 치고 갈비도 굽고 해드릴게. 당신 좋아하시는 육회? 갈비? 재호는 그 웃음에 그전처럼 얼굴과 몸 치장까지도 했더라면 얼마나 운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육회니 갈비니 하는 게 좀처럼 초봉이의 얌전한 솜씨로 만든 안주가 입맛이 당기어 한 잔 또한 해롭지 않다 싶어 그 구미는 당기는데 그러나 저러나 오늘은 웬 서비스가 이리 대단한고? 월급 탄 턱으로 허허 시애미가 오래 살면 자수물통에 빠져 죽는다더니 그러나 저러나 시간이 진지는 다 했어요. 지금 그 고기하고 약주만 사오면 그만인걸. 초봉이가 어멈을 불러대면서 부산나게 서두르는 것을 재호는 다시금 시계를 꺼내보다가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그대로 마당으로 내려선다. 그럴 게 아니라 내 다녀오지. 지금 만나볼 사람은 만나보고 6시 반이나 7시 그 안으로 올 테니까 그새 무우고 천천히 만들어 뒀다가 줄 거거든 주고 그럼 내 오는 길에 술은 한 병 사들고 오겠으니 응? 그러면 좋잖아? 그럼 그렇게 하시오. 6시 반이나 7시까지 꼭 오시오. 꼭 어디서 약수 잡수느라고 남 눈 빠지게 기다리길랑 마시고 아무렴 걸랑 염려 말아요. 재호는 거들거리면서 대문간으로 나간다. 초봉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방금 재호가 주고 간 돈을 양복장 속 서랍에다가 잘 건사를 한다. 그러면서 내일은 송이를 엎혀가지고 백화점으로 침대며 유모차를 사러 가려니 하다가 돌려다 보니 송이는 젖을 빠는 꿈을 꾸는지 입술을 오물오물하고 있다. 그놈의 정신이 팔려 식모를 고깃간에 보내자는 것도 잊어버리고서 들여다보고 좋아하는데 마침 누군지 이리 오너라 하고 점잖게 찾는 소리가 대문간에서 들려왔다. 한 번 듣기에도 귀에 여운이 쳐지는 쨍쨍하고도 딱 바라진 소리다. 초봉이는 그것이 네 목소리인지 알아내기 전에 가슴이 먼저 알아듣고는 두근 울렁거리면서 손이 절로 올라가서 꽉 눌러준다.